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모두 1% 훌쩍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35% 빠지면서 38,596.98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의 하락폭은 지난해 3월 22일 이후로 가장 큰 수준입니다. 나스닥도 1.4% 하락했습니다. 16,049.08로 장을 마치면서 16,000선을 살짝 위협하는 수준이고요. S&P 500 1.23% 하락했습니다. 5,147.21로 장을 마쳤습니다. 핀비즈맵으로 가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핀비즈맵 보시지 않아도 지금 예상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새빨갛습니다. 이렇게 불그루죽죽하게 떨어진 핀비즈맵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먼저 반도체, 지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SMC가 일부 라인의 자동화 생산을 재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 새빨갛게 떨어졌죠. 어젯밤부터 TSMC의 자동화 생산 재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좀 힘들 것 같더라는 거죠. TSMC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밤낮 공장을 돌려도 물량을 다 대지 못할 엔비디아 GPU 그리고 애플 모두 TSMC의 반도체 제조를 위탁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것도요. 일단 타이완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거기서 TSMC가 제조하는 GPU에 장착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TSMC의 공정이 차질을 빚으면 그야말로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이 줄줄이 멈추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첨단 반도체는 몇 주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조업을 중단해도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홍해에서 친이란 후티 반군이 바닷길을 방해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최대 자동차 무역항인 볼티모어도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그래도 불안했던 글로벌 공급망에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3.01% 급락하면서 4,756.07포인트 기록했고요.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대장주 엔비디아 보시는 것처럼 3.44% 급락했고 AMD는 무려 8% 넘게 빠졌습니다. 8% 넘는 폭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판에는 없긴 하지만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주요 반도체 종목들 모두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충격은 물론 미국 안에서도 왔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 상태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인하를 좀 늦게 하자 또는 조금만 하자도 아니고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는 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실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강경한 입장도 연준 안에 존재한다는 게 불안을 키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당한 폭의 하락은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자꾸만 멀어지는 건가 하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의 어조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골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반면에 비둘기파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앞서 나왔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1, 2월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뜨거운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2%를 가는 길에 너무 돌아가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할 거라면서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결정할 굵직한 지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다음 주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도 시작되죠. 이런 지표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가르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금리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금리 함께 보면요. 미 국채 금리들은 그래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
어제 간밤, 우리 시간으로 간밤의 미국 시장 분위기는 초반에는 좋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금리가 다시 상승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장을 마친 걸로 보입니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모두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간밤 증시를 막판에 크게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밤의 유가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유 1.45% 오르면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86.59달러로 1.36% 올랐습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긴 건 5개월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까지 배럴당 90달러를 넘으면 그야말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가가 오르게 될 거고, 간만에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도 다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월에 미국과 중국이 2022년 6월 이후 16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같이 PMI 지수가 둘 다 확장 국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3월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좀 완연한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대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까지 90달러를 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환율에도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 너무 강하죠. 킹달러, 강달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은 그야말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 원화 가치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는 그야말로 더 큰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미국 시민을 포함해서 7명의 구호단체 직원들을 숨지게 했던 이스라엘의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 오폭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다. 사실상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전시 강요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란의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해칠 것이라면서 일단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위기죠. 이 상태에서 확전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중동에서의 상황이 세계 시장의 색깔을 좀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는 상황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주말 사이에 약간 전쟁은 조금 확전 양상으로 가지 않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뉴스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형 SUV 전기차 출시를 좀 늦추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형 SUV 출시를 예정했던 2025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네, 포드의 근데 이런 결정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포드와 SK온이 함께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 SK가 미국의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서 건립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요. 이 양산 계획이 지연된 이 두 곳 공장의 배터리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요. 포드가 이들 공장의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산업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가 사실상 연입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